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런 주제예요. 미혼인 성중독자들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성중독자와 결혼한 성중독자 중에 누가 더 끊기 어려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끊기 어려울까? 여러분은 누가 더 끊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누구다? 결혼한 사람이다. 미혼이다. 이유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네.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저랑 이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제 뭐 첨언할 것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첨언하셔도 되고 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혼인 성중독자들도 많이 만났고 또 결혼한 성중독자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미혼이 좀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결혼한 성중독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미혼은 이제 결혼한 사람은 이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 없이 혼자서 다 버틸려니까 이제 나는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미혼이라면 진작에 끊었을 텐데 또는 좀 더 끊을 때 좀 수월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혼한 성중독자가 좀 더 끊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혼한 사람이 좀 더 끊기 어려워요. 예, 제가 네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욕인 줄 알고 배우자와 관계를 시작했는데 욕정이 건드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욕인 줄 알고 관계를 시작했는데 욕정이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욕정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촉발자라 그러죠. 방아쇠처럼 트리거라 그러거든요. 방아쇠처럼 땅 땡겨져가지고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뭐 포르노를 보든 자유행위라든 매매업소를 가든 뭐 불륜을 하든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외도라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기반에 있는 기본적인 그 성중독에 대한 기본 상식은 뭐냐면 성중독자는 성욕 이외에 병적인 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적인 욕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때로 음식, 분노, 게으름 또는 뭐, 뭐 쇼핑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이 욕정이 이제 성으로 꽂힌 사람이 바로 성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욕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 성중독자들이 이제 이 성적인 어떤 그 병적인 욕구들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자꾸 산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욕과 욕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똑같이 성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행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중독에서 회복될 때 한 100일 정도는 배우자가 동의하면 이제 100일 정도는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도 좀 이렇게 멈춰 보라는 그런 제안도 하곤 하거든요. 의무는 아닌데 제안도 하곤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욕정과 성욕이 분리해서 보는 그 시야를 갖는 데 있어서 시간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들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중독자에게는 그 성욕과 별개로 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한 성중독자들의 어려움들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게 구분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 똑같은 성역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시작해요. 원해서 이제 관계를 요청해가지고 관계를 해요. 그럼 당연히 배우자는 이제 그 뭐 합법적인 부부 관계니까 이제 관계를 이제 거의 응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관계를 하면 이게 성욕이 아니라 욕정인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방아쇠가 땅 당겨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들의 다음 스텝은 뭐 포르노를 본다든 보든지 아니면 뭐 매매업소로 가든지 뭐 외도라든지 뭐 추행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욕인 줄 알았는데 욕정이 건드려지는 경우들이 욕정인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미혼보다 결혼한 성중독자가 좀 더 끊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좋아요. 알았어.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욕정과 성욕이 다르다는 거 알고 내가 이제 잘못 건드려져서 욕정에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절제의 시간을 가지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배우자와 관계를 좀 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제 관계를 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그냥 뭐 일하고 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성중독자가 미혼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중독에 대해서 중독자 본인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중독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 어려운데 그거를 들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가 성중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성중독자가 내 배우자일, 내 남편, 내 아내일 거라는 생각과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성욕이 많은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관계를 또 본인들도 성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 욕구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촉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욕정이 건드려져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 또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욕정이 건드려져서 또 이제 그 방아쇠처럼 빵 하고 당겨져가지고 또 그 다음 스텝들을 밟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나 성중독이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커밍아웃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뭐 너 성중독인데 그 성중독에 너 뭐 했는데 외도했어? 뭐 너 뭐 자유행위해? 내가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추궁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코웃음 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또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배우자가 요구할 때 처음에 뭐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고 뭐 세네 번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욕정에 뭐 10번 관계하면 그 중에 뭐 두세 번은 이제 방아쇠 욕정이 건드려져서 이제 촉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을 또 배우자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배우자는 더 황당한 거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데 얘는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또 요구하여서 욕정에 건드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일단 병이라는 것을 중독자가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회복을 하려면 사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 돈이야 뭐 회복 모임이 뭐 무료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막 후원자와 관계도 맺어야 되고 뭐 어쨌든 뭐 책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막 뭐 목록 작성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자기도 검토하고 막 기도 시간도 갖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들하고 얽혀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는 홈그룹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예요. 아니 그런데 나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자꾸 가족들이 그때 가족 행사를 잡네. 아니 나 그때 자꾸 뭐 보드 게임을 집에서 하자 그러네요. 아니 자꾸 뭐 먹자 그러네 그때. 막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다 하는데 내가 또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하는지 밝히지도 않고 뭐 어디 가는지도 잘 얘기하기도 어려우면서도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약들이 따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심한 성중독자들은 초창기에 모임을 거의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막 성추행범이야. 그래서 이제 막 충동이 올라오고 그러면 막 성추행을 해요. 뭐 자꾸 몰래 카메라를 찍어. 막 이런 사람들은 매일 가야 돼요. 매일. 매일 막 하루에 두세 번씩 뭐 꼭 성중독자 모임이 아니더라도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뭐 이런 데 다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이거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저녁을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빼요? 그리고 막 힘들 때 후원자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막 목록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집에다 잘 숨겨놔야 되는데 이거 숨길 때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목록 자기 막 목록들을 썼다가 그거 들켜가지고 이혼할 뻔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얽히고 설켜 있어. 얽히고 설켜. 그래서 이 회복 과정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족 관계들이 굉장한 제약으로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이 이게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오히려 황당한 거예요. 가족들은 자기네 삶들을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그 분량으로서 당신도 자신의 일을 해달라 이건데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족 입장에서 서운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 과정을 받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얽혀 있어서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게 그 결혼한 사람이 어려운 게요. 근데 미혼인 사람들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결혼한 사람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인이 절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희박합니다, 여러분. 아주 희박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100일 이상 절제하는 사람이 뭐 10,000명 중에 1명, 뭐 장기 절제자들이 몇십만 명 중에 1명, 뭐 이렇거든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게 뻥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럼 성중독자들은 어떠냐? 성중독자들은 그거보다 더 수치가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제하는 사람들은요. 몇천 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장기 절제하는 사람은요. 정말 몇십만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둥처럼 나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퍼져나가서 그런 퍼센티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더 이제 회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성중독에서 특히 극심한 성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은 매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쨌든 회복의 과정들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아귀들이 신께서 연결해 주셔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한 사람도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인만 회복하면 땡이 아니에요. 본인만 회복하면 땡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이 성중독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랑에 결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망나니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망가져 있거든요. 또 관계도 망가져 있고 또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또 회복을 해야 돼요. 이 회복의 과정이 또 내가 회복하는 시간들보다 길면 길었지 짧지 않습니다. 또 어떤 관계들은 죽을 때까지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회복 과정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가끔 중독자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옛날에 마실 때가 내 중독행위 할 때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또 반증담 반농담인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술 마시고 또 성중독자들 뭐 성행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막 그런데 빠져 있어 흠뻑 취해 있을 때는 이게 가족들이 안 보이거든요. 깨어진 관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아픈지도 잘 느껴지지가 않고. 근데 본인이 이제 절제를 하고 또 막 회복하고 프로그램을 밟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의 아픔들이 보이고 자기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가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해 나가잖아요. 이제 회복을 도와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중독자로서 회복하지만 그 다음에는 병든 가족들을 돕는 가족의 병든 자의 가족으로서 회복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마치 중독자 배우자처럼 중독자 가족처럼 그렇게 중독자들을 대하듯이 아니면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을 대하듯이 또 그 회복의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도와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큰딸하고 이제 사이가 제가 굉장히 깨졌었거든요. 이제 사춘기 시절에 그런 것들을 제가 뭐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것을 반항으로 제가 여기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뒤통수도 막 때렸던 적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큰 실수들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한 뭐 4-5번 한 것 같아요. 하면 또 후회하고 하면 후회하고. 근데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 딸이 얼마나 아픈지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을 해나가면서 이제 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극심한 해를 끼쳤는지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과정들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보통 만만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죠. 그리고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에 여전히 수치심과 죄책감이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또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단순히 제로점에서 또 플러스로 만들어 가야 되죠. 이게 그러면 이제 딸 한 명만의 관계냐? 아니요. 또 작은 딸이 있죠. 뭐 또 아내 있죠. 뭐 또 있죠. 뭐.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미혼은 힘들지 않냐? 미혼들이 여러분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미혼은 힘들지 않다는 말이냐? 아니요. 미혼도 힘들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좀 더 힘듭니다. 예, 근데 미혼도 힘들어요. 미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미혼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미혼도 힘든데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힘들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결혼한 성중독자들은 이제 관계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혼인 경우에 성중독자들이 힘든 경우는 그거보다 뭐 때문에 힘드냐면 망상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망상. 예, 중독자들이 다 망상인데 어떤 종류의 망상이 여기 딱 핀셋처럼 딱 꽂혀 있냐면 이거예요. 이 망상에 늘 시달려서 회복에 100%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게 내가 그러니까 중독이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이 회복의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회복 과정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미혼은 늘 100%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핀셋처럼 꽂혀 있는 한 가지 망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결혼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 내가 배우자가 있어서 마음껏 관계를 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생각이 핀셋처럼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회복을 해나가면서도 내가 결혼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결혼을 못해서 고생이야. 이거 그냥 대충 하다가 내가 결혼하면 언젠가 결혼하니까 그때 내가 회복을 하지 뭐. 그때 자연스럽게 끊으니까 그때 가서 고생을 좀 덜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망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망상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중독이 아닌 경우라면 모르겠어요. 중독이 아닌 경우라면. 근데 여러분이 중독이라면 그리고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면 결혼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이 결혼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핀셋처럼 꽂혀 있어서 100% 회복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둘 다 힘들어요. 예, 둘 다 힘든데 결혼한 성중독자 좀 더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더 둘 다 힘들다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결혼한 성중독자들은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독자들 기가 막히게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끊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면 나는 끊을 수 있을 거야. 또 이 망상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막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이혼하겠다고 난리 피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이러거든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죠. 뭐 각자의 회복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혼으로,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자기 연민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회복의 과정들을 가서 여러분이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그 경험들은 독특한 자신만의 경험으로 남아서 결국은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당신만이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누군가는 당신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당신만이 그런 유일한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막 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남잔데 뭐 했을까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나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막 내 배우자는 굉장히 성적인 활동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 남들보다 배나 더 막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 처지에 대해서 자기 연민을 가질 게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복됐을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독특한 나만의 도구들이, 그림들이 그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거기서부터 회복됐을 때 누군가를 돕게 되는 독특한 나만의 회복의 도구, 나만의 그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끈과 도구가 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중독 자체가 힘들어요. 성중독 자체가 힘들고, 하지만 거기서 그 각각의 힘든 분야들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서 여러분의 회복을 좀 더 도와보려고 오늘도 애썼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지만 지구상에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